반갑습니다. 김철회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EBS 2주 라이브 특강 금요일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인데요. 선생님은 사실 이 시간이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될 그런 시간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서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잘 해결이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어서 빨리 우리 학생들 만나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생활 패턴 습관 자체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이렇게 아침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아주 잘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1교시,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함께 이제 공부할 것은 무엇이냐면 수능 특강 독서의 적용학습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여러 개의 세트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개의 세트 중에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자, 그냥 아무 세트나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연계 교재에 있는 것이니까 그 내용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출제 가능성이 어떤 것이겠어요? 적은 것이겠어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4개의 세트를 이제 선정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 중요한 4개가 하필이면 몰려 있네요. 그래서 인문예술 5, 6, 7, 8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데, 이 4개의 세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독서 실력을 쌓는데도 반드시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계 교재를 또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계에 대비하는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있죠. 독서에서도요, 개념이라든가 원리 방법이라든가 견해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그 평가원 시험에 나오는 그 독서 지문을 읽는 거, 정말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대비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 수능 특강을 또 보완 교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완 교재로 쓴다는 얘기는 학교 시험에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에 대한 그런 대비도 아마 효율적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 여러분 공부의 그런 그 효율성을 연계, 출제와 그 다음에 학교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교시, 2교시 잘 집중해서 공부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우리 잘할 수 있다면 이렇게 또 역시 열찬 응원해 주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을 또 끝까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강의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 댓글 막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이 강의 시작 전에 마이크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나갔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듣고 당황했다고 아까 박별 학생이 당황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던데, 저는 이렇게 당황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라이브 이렇게 특강을 하는 게 또 이제 처음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서로 얘기하면서 하니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또 어떤 한 학생이 국어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 댓글도 올렸던데, 네, 여러분이 국어 정말 잘할 수 있겠고요.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정말 또 이 시간 아주 초집중을 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요. 자, 우리 이 중요한 4세트 이제 공부하고 나면 수능 특강 독서에서 정말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거, 정말 공부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수능 특강 독서 교재에 있는 이 인문예술의 이 세트들과 관련해서 출제 요소를 한번 간단하게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짚어보는 이유는 또 뭐냐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중요한 세트, 그걸 짚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특 독서 교재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빠르게 좀 넘기면서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또 별표도 더 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환을 출력한 학생들은 이 교환에다가 또 표시를 잘 하면 되겠죠. 네. 정별민 학생이 졸려요 했는데 얼른 잠 깨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생활 패턴 자체를 잘 규칙적으로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세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세트는 관악과 과거제를 개혁하려던 유영원의 이제 제안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의 패턴은 과거제의 폐단과 모순이라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문제점 나오면 뭐 나와요? 문제점 나오면 대안 방안 나와요. 그래서 이 대안 방안에 관한 내용이 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 관리를 뽑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 방안은 당연히 교육을 바꾸고 그에 따라 관리를 뽑는 방법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에 따라 제시된 게 이제 공거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점과 대안 방안의 패턴으로 이것에 각각 해당하는 내용 요소들을 잘 짚어서 이해를 하면 그 지문에서 반드시 문제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역시 공부 잘한 게 돼요. 그리고 여기 균전제라는 것은 공거제를 재정적으로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영원이 제시한 토지 개혁 방안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같이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세트인데 이 두 번째 세트가 아이고 이게 지문의 양도 많고 그다음에 문제 보면 이 보기의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의 수능 특강 강의 7강이 있어요. 이 7강 1시간 동안 이 분석가직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참고해서 이 두 번째 세트 공부를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분석가직관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서 라이브 특강에서 이제 다루지 않는데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해야 하는 세트입니다. 그 점 유의하고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는 이 순수 지속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수능 특강에 이 순수 지속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사실 베리구송의 이 직관과 분석이라는 개념은 이 순수 지속이라는 이 개념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이 연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순수 지속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 핵심적인 것을 간단하게 짚어주도록 하겠는데 순수 지속이란 말이 이제 철학 용어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정말 그 때묻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그게 이제 순수죠. 지속이라는 거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베리구송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 활동이라는 것은 전체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우리 몸 전체가 같이 이렇게 어떤 작용, 움직임을 하는 거지 이걸 부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분 나누어서 인식하는 거는 올바르게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순수 지속 그대로 그 끊어지지 않은 그 그대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야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을 끊어서 이해하는 것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는 끊어지지 않는 그대로 그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직관이라는 겁니다. 직관. 이 직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순수지속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 이런 순수지속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제 이 베리구송 철학에서 이제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지금 설명한 것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알고 있도록 하고요.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분석이라는 건 직관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은 겉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본질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누구 입장에선 베리구송.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포커니의 정신공간에 관한 이 지문은 여러분이 여기 정신공간의 개념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이제 원리와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뭐 공간, 구축소 뭐 이런 거 제시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짚으면서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세트에서는 랑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랑케. 랑케가 당연히 어떤 견해 주장을 제시를 했겠는데 이 랑케의 견해 주장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지금 하나 간단하게 좀 짚어주면 이거예요. 랑케는 이 역사, 과거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가와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역사가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역사가 밖에 과거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가 이 과거 사실을 가지고 이제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데 이 역사를 서술을 할 때요. 이거는 역사가 밖에 있는 거니까 자신의 어떤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 주관성을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럼으로써 이 과거 사실이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 되게 이렇게 서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관성을 배제하고 그렇게 선입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이 과거 사실로 하여금 어떤 객관성, 독립성을 갖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자아소거예요. 이 자아소거가 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번째 세트는 이런 랑케와 자아소거에 초점을 좀 맞추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와 이제 언어는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지문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뭔지는 또 여러분 짚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때 이 6번째 세트 공부를 할 건데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이거 이제 풀어본 학생들은 알 텐데요. 이게 언뜻 이게 뭔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 이게 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교시 때 요 세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세터에서 여러분 정말 궁금했던 거 다 이해하고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요, 선생님이 뭐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질문을 좀 받아줄 테니까 요 헤라클레이토스 언어와 관련해서 내용 이해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해도 좋고 그 다음에 독서 공부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답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게끔 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신명론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이 또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주도록 하겠고 모방론 비판도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요것도 다음 주에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툰의 연출 뭐 요즘 웹툰 많이 보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적으로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문이 연주자의 음악미학에 대해서 이 지문도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할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 재생산적 연주랑 즉흥 연주 요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화의 연주론이라든가 단우조의 이 분석적 해석론 이런 거 잘 이해하면 이 세트 가지고 문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잘 풀겠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키네틱 아트는요,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아트예요. 막 움직이는데 이것도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세트 개회도의 특성도 개회도라는 것의 이제 특징을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예술 지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런 특징에 관한 정보를 잘 이해를 하면 잘 읽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사실적으로 잘 쭉쭉쭉쭉 잘 짚으면서 이해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내러티브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과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의 차이점인데 이 차이점도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수능 특강 인문예술에 있는 13개의 세트와 관련해서 보다 더 중요한 그런 세트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세트들이 어떤 건지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잘 참고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김별령 학생이 개회도가 근데 정확히 뭔가요? 했는데 이거 지문 읽으면 알아요.
어려워하지 말고요. 말이 어려운 거지 그렇게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 공부하면 됩니다. 풀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공부해야 할 것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헤라클레이토스와 언어라는 제목의 인문예술의 이제 5번째 세트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여기 적혀 있는 말, 요거 하나 좀 내 머릿속에 담고 갑시다. 인문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출제 요소, 하여튼 인문 세트가 나왔다 하면 출제자들은 개념, 견해전 가지고 문제 만듭니다. 선생님도 사실 뭐 어제 저녁에 어떤 좀 문제를 좀 냈어요. 문제를 좀 냈는데 인문 작업을 좀 했는데 결국 뭘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냐면 개념이나 견해전 가지고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출제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알고 이제 여러분이 인문 세트를 읽을 때는 이 개념이나 견해전에 관한 정보를 잘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견해장을 잘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당연히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글에는 동일시의 오류라는 이 용어가 제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개념도 당연히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이 견해장과 관련하여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장을 이해를 또 잘해야 되지만 여기에다가 이 글은 글쓴이의 견해장도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의 견해장까지 함께 잘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진짜 잘한 겁니다. 요것도 신경 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문부터 이제 그 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자, 보면 우리 이제 요 첫 번째 문단부터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네, 뭐 이 별류 학생이 동일시의 오류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주장한 건가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헤라클레이토스가 염려했던 그 문제가 바로 이제 동일시의 그 오류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의 어떤 견해라고 볼 수 있겠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동일시의 오류를 사람들이 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여겼어요. 자, 질문 답 됐죠? 네, 좋아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늘 강을 건널 때 그 강의에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사실은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문제를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선택지 앞부분이나 보기 앞부분을 보고 출제의 요소, 그것만 간단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걸 예측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서 이제 그런 걸 훈련할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렇게 예측하기를 하면 이 글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의 견해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1문단을 읽을 때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말을 일단 기본적으로 주목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같은 강의에 2번 들어갈 수 없다죠. 요게 이제 핵심 어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강의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강이 계속 뭐 한다는 얘기겠어요? 강이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일단 해야 되겠고요. 그럼 같은 강의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변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글쓴이가 이런 물음을 제시를 한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런 견해를 제시했는데 그 물방울이 같지 않다는 건 확실하다. 그렇지. 강은 흘러가니까. 물방울 뭐 그대로 있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같은 강이라고, 같은 강에 이렇게 2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왜 같은 강이라고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이제 물음을 글쓴이가 던진 거예요. 알겠죠? 글쓴이가 던진 거고요. 글쓴이가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제 건넌 강과 오늘 건넌 강은 어떻게 묘사되느냐에서만 다른지 강 자체가 다른 건 아닌가, 다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것도 이제 글쓴이가 이렇게 물음을 던진 거예요. 강 자체가 다른 건 아니지 않는가? 강은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물음을 던진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물음을 제기를 했으면 이런 물음에 대한 이제 답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진 걸 보면 또 이 노란색 부분이 이 문단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냐고 질문이 왔는데 맞아요. 이 노란색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독해할 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독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요, 이 강약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더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편하게 읽고 하는 이런 강약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잘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말 보세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앞에서 본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랑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의미잖아.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의미, 거의 유사한 의미인데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언급하고 있는 말은 당연히 핵심 내용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전과 관련해서 이 말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계속 변한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제 견해를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문단 읽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남으면 돼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전과 관련해서 뭐 남았어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변한다. 이거 남았으면 잘 읽은 거예요. 이렇게 견해장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그와 관련된 물음을 제기를 했죠. 이 문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이제 끊임없이 변한다면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특히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글의 이해도에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여기 있는 요 말도 좀 잘 짚어야 되는데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말 어렵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거는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탕이 되는 것. 어떤 토대가 되는 건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철회쌤이 변했어.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쉽게 변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철회쌤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변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변하기 전에 그 변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어떤 준거가 되는 토대, 바탕이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변하기 전 그 바탕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준거로 삼아서 여기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변하는 사물을 변화시키게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이 바탕이 되는 것, 즉 바탕이 된다는 것은 사물이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지. 이거는 변하기 이전의 것으로 계속 어떤 이게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그것이 맞는 말이 되려면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에 앞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당연히 문제도 잘 풉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제 문제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전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 이런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어떤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바탕이 되는 그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주장이에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주장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냐면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연속적으로 계속 그 변하는 것만 있다. 그 변하기 이전에 그 바탕이 되는 건 없다. 계속 그 변하는 그것만 있다. 이렇게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를 들어놨는데 책상이라는 것이 있을 때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즉 A 상태의 책상, 그 다음에 지우개 가루가 조금 더 떨어져서 묻은 어떤 흔적이 묻은 그 다음 변화된 상태, 이런 계속 이 변화하는 어떤 계속 그런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있는 책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산문단을 또 봅시다. 여러분이 산문단 읽을 때 여기 노란색 부분을 잘 주목해서 읽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이 세트 문제 풀어본 학생들이 많겠죠? 그쵸? 우리 국어는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그렇고 하여튼 공부를 할 때 꼭 습관적으로 먼저 예습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이제 예습을 못했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잘 이해를 했는지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을 꼭 해요. 그러면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자신의 것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냥 봅시다. 연속적인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기에 이렇게 있는데,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계속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 계속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거죠. A가 있고 A 자 프라임이 있고 A 더블 프라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변하는 어떤 연속적인 순간에 그런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요 각각을 가리키는 일일이 다른 낱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정말 낱말이 엄청나게 무한히 필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다른 나라 말 배울 때, 즉 영어 같은 거 공부할 때 영어 단어 뭐 하루에 100개씩 외워도 정말 끝이 없는데, 어이구, 단어가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한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런 견해주장에 대해서요, 이 글쓴이는 이렇게 낱말이 무한히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주장에서 우리가 취할 것도 있지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글쓴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개별 사물 하나하나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한강,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제 9시의 한강, 그 다음에 어제 9시 1분의 한강, 그 각각의 상태를 가리키는 다른 낱말이 있는 게 아니라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 그냥 퉁 쳐서 이렇게 한강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여우, 이렇게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로 이런 언어를 쓰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글쓴이는 이렇게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염려한 게 뭐냐? 헤라클레이토스는 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그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를 다 그냥 퉁 쳐가지고 그렇게 같은 강,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왜 그러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건데요. 봅시다. 여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유명사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르게 이제 우리가 지칭할 수도 있어요. 다르게 지칭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하나하나가 다르다는 데 이제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동일시의 오류라고 부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꼭 말할 것이다라고 되는데, 네. 이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헤라클레이토스가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헤라클레이토스가 동일시의 오류라는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장을 결국 살펴보면 그가 염려했던 것은 이 동일시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 지문의 출제 포인트로 요거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가 이 독해 실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개 더하기 사 패턴, 개사 패턴이라고 하는데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입니다. 이 개사 패턴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출제 요소 같아요. 개념 더하기 사례 패턴은 어느 세트든 누가 출제를 하든 반드시 출제 포인트가 된다. 알겠죠? 이 점 일단 여러분이 유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개념을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만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요. 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요 사례랑 이 문제의 사례랑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대응시키기를 통해서 또 답을 고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문의 사례랑 문제 사례랑 요게 내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그걸 살피면 돼요. 그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걸 잠시 후에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동일시의 오류라는 것의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또 미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미국 사람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런 이제 사례가 제시가 됐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개별 경험이 있어요.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난. 그렇죠? 개별 경험이 있고요. 이 개별 경험을 통해서 집단의 어떤 구성원에 대한 판단을 한 거죠. 이 구성원에 대한. 그렇죠? 여기 몇몇의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 미국 사람이라는 그런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이 구성원들의 차이점을 뭐 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차이점을 무시하는 거죠. 차이점을 무시하고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그 차이점을 무시한 채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구성원들의 차이점을 무시한 채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동일시에 옳은 거죠.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여우나 미국 사람 모두 하나하나가 개별적 사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 다른 낱말을 사용하거나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한다면 모든 개별적 사물을 하나의 관념 속에 몰아넣지 않을 수 있죠. 하나하나 다 다르게 지칭하면 결국은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그 안에 다 넣어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실 언어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제 글쓴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을 또 이제 여러분이 이 지문에서 포인트를 잘 봤어야 되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가 간과하고 우리가 동일시에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헤라클레이토스가 염려한 것이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언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글인데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동일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염려했다. 이걸 이제 이 글의 논지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마지막 문단인데 헤라클레이토스가 보기에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이제 불완전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변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언어가 가리키지 못하니까,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또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 지문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또 뭐 이 지문을 연계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출제하는 것도 이제 가능할 텐데, 세계를 다루는 왜 불완전한 방식이 있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요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러죠?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언어는 변하는 그 순간 그 각각을 다 가리키지 못해요, 지금. 언어는 그 변하는 순간 각각을 가리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불완전한 방식이라고 말한 이유죠. 요거 이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양면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동전을, 자, 세상과 마찬가지 이제 세상도 요 동전처럼 양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또 이 양면을 이해하는 읽기를 써야 되는데, 이 양면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읽었어야 되느냐? 그 양면 찾았어야죠. 자, 세상도 양면 갖고 있대요. 자, 세상도 양면 갖고 있대요. 그럼 양면이라는 건 뭔가 그쵸, 두 면인데 똑같은 두 사물은 없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몇몇 특성을 또 공통으로 갖고 있대죠.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대요. 그러면 차이도 있고 공통도 있다. 요게 양면이네. 이렇게 이해하는 길 여기서 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여기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게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일반적 낱말이라는 것은 결국 요 공통을 가리키는 낱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같이 대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라는 거는 각각의 어떤 사람들,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요거는 여기 요 차이랑 또 이렇게 대응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요거 대응하는 짝들을 짚으면서 있는 게 이 문단에서 여러분이 출제 포인트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요것도 역시 일반적인 낱말에 대응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 모두 사람이며 사람이라는 일반적 용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라는 건데, 글쓴이는 이렇게 공통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렇게 말을 공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자, 이 글의 논지 여러분 잘 이해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요, 이제 우리 지문 핵심 포인트를 공략했으니까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세트에 원래 이제 5문항이 있는데요. 5문항을 다 하지는 않겠고요. 자,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5번의 포인트들을 좀 빠르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번인데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결국은 누구의 견해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장을 잘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장을 잘 파악했느냐, 파악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같은 강을 가리킬 낱말이 없기 때문에 라고 되는데, 이 말은 헤라클레이토스가 생각하기에 같은 강을 가리킬 낱말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글의 내용 자체랑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빠르게 오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같은 강이지만 묘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라기보다는 글쓴이, 이 글을 쓴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일문단에서 그냥 같은 강이지만 묘사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글쓴이가 이런 물음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답이 안 되겠고. 이거 3번 여러분이 답으로 했죠?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이 실제로 같지 않다. 이거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정을 잘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3번 답을 금방 골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은 4번 선택지예요. 특히 이 4번 선택지가 이제 중요한 말인데,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의 강에 유사점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주장에 부합하느냐, 그 지점을 판단했어야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계속 변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이제 변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요것이
자, 작은 요 A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렇게 B가 더해지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때 헤라클레이토스가 요 유지되는 면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 주장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성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 변화가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한 거지. 그렇다면 유사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 주장에 부합하지 않아라고 빠르게 판단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내용 요소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바꿔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속적인 강의 상태를 가리킬 낱말이 무한히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순간 각각을 다 이게 나타낼 말을 지칭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도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설명했습니다. 포인트 잡아줬어요? 여러분 확인했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문제를 잘 풀었어야 되는데 니은 A로 이제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 사나운계를 본 다음에 개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됐는데 자, 몇몇 미국 사람을 만난 경험. 여기서 요 개를 본 것은 몇몇 미국 사람을 만난 것에 대응하죠. 그 다음에 그 몇몇 미국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이 개를 보고서 사납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자, 지문의 사례, 그 개별 경험, 그 몇몇 자,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사람을 만난 그 경험이랑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의 사례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렇게 개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무시했어요. 그쵸? 여기 보세요. 개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모든 개는 사나워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라는 집단을 이루는 정말 그 다양한 착한 개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개들의 차이점을 무시한 거야. 그쵸? 구성원들의 차이점을 무시한 거잖아요. 즉 지문에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미국 사람을 보고서 그 차이를 무시한 채로 또 미국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쵸? 그러면 이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지문에 있는 그 개념을 제시한 그 사례랑 요 문제 사례랑 딱딱 짝을 맞춰가지고 답을 골랐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거는 결국은 또 어떻게 한 거냐면 동일시의 오류라는 것의 개념이 결국 출제 요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시의 오류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여기 이해를 하고요. 결국 이 개념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 내용 요소에 대응하는 것이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느냐 그걸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는 집단의 구성원의 차이를 무시하고 또 다른 어떤 미국 사람에 대한 판단을 했듯이 개라는 그 집단의 여러 개들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어떤 개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그거 딱 대응하잖아요. 이렇게 요 핵심 개념에 대응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전체를 동일시해서 집단의 다른 개별 사례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한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응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답으로 골랐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개념을 이루는 핵심 내용 요소들과 대응하는 요소를 모두 갖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 내용을 제대로 갖춘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에 유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 여기 3번 잠깐 더 볼 거예요. 보면 이거는 집단 구성원들의 차이를 무시한 거 아니죠. 이것도 구성원들의 차이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4번은 학교, 요 집단에 대한 판단을 먼저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개별 경험을 통해서 몇몇 미국 사람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학교라는 집단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이 동일시의 오류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 해당 내용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도 보면 여기 보면 버스가 승용차보다 연료를 많이 소비한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면 버스 전체, 승용차 전체에 대한 판단을 했어요. 지금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는
개별경을 바탕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그 구성원에 대한 판단을 또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버스 전체에 대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한 요 집단 전체를 동일시한 다음에 집단의 다른 개별 사례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는 요것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번 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골라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것이 뜻하는 내용을 하는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문단에서 딱딱 짚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관한 것이었죠. 세상의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그 양면적인 측면은 바로 뭡니까?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 그래서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한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답 몇 번이에요? 몇 번입니까? 네. 자, 여기 답은 세상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요 답 5번이죠. 이렇게 이 밑줄 친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두 사물은 없다. 요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공통. 그래서 요 차이랑 공통을 양면으로 이해를 잘 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이제 요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5번 문제에다가 중요하다고 표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이 초월적이고 완전한 형상이라는 걸 이걸 봤을 때 지문에 있는 어떤 내용에다 딱 대응시켰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완전한 형상이 존재하며 일상에서 만나는 개개의 사물들은 그 형상을 불완전하게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됐는데 개개의 사물들은 불완전하게 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똑같이 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게 복사했다 보니까 개개의 사물 요것들을 뭐 A,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개개의 사물들이라고 한다면 불완전하게 복사하니까 이것들이 다 완전하게 아니니까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렇게 다른 것 이전에 존재하는 거잖아. 요렇게 변화된 거 이전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지문에 뭐에 대응하는 걸까요? 지문에 변화시키기 이전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5문제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보기에 초월적이고 이 완전한 형상에 대해서 지문에 있는 사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이랑 요 두 개의 내용이 같은 거다라는 거를 대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읽을 때 그 보기의 내용이랑 지문의 내용이랑 짝을 맞추는 사고를 잘해야지 어려운 거를 잘 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 여기를 꼭 짚어야 되겠고요. 결국 초월적이고 완전한 형상은 바탕이 되는 것이다. 아까 지문에 설명한 바탕이 되는 것. 그 변화되기 이전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이전에 어떤 바탕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탕이 되는 것에 대응하는 거다.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맞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플라톤의 형상은 동일시 오류를 저지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 바탕이 되는 이 형상이라는 것을 불완전하게 복사한 것이니까 이것들이 이 바탕에 관한 어떤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형상이 존재한다는 건 공통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공통성의 공통점에 주목을 하게 되면 그 공통점에 주목해서 말을 하게 되니까 동일시 오류를 저지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같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다. 이런 건 지문의 내용과 아예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이 3번은 아마 답을 쉽게 골랐을 텐데 여기 4번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에 해당하겠군 이런 이 4번 선택지 같은 걸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군도 이것도 선택지가 중요한 선택지야. 이런 거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형상에 대해서 이것들이 불완전하게 복사한 것이니까 이런 유사한 측면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적절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것, 사물이 나타나는 변화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 바탕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런 견해를 보기의 내용이랑 얼마나 짝을 잘 맞춰서 판단을 잘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이제 공부 잘 했는데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우리 6번째 이 세트요. 또 잘 이해되는 요소들 많거든요. 2교시에서도 함께 열심히 공부할 거죠. 네, 2교시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죠. 알겠죠? 자, 2교시에서 만나요, 우리. 안녕.